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분열하여야 보수우파가 산다입니다.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고들 말합니다. 과거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들 하였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그런 말을 하는 논객들이 과거에는 진보 진영 측에서 서서 똑같은 말들을 늘어놓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이며 보수파가 어떻게 분열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로부터 정권을 우선 찾아와야 하니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통합한다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층들이 좌우 30%씩 총 60%는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교차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찾아오기 위하여서는 중도 40%의 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인데 자기들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 정권이라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아무런 그런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저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보수정당에 표를 줄까요? 보수가 분열을 하였기 때문에 홍준표가 고작 20몇 %의 득표율을 보였나요? 분열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진짜 이유인가요?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항상 통합을 주장합니다. 통합만 유지되면 최소한 자신들의 밥그릇은 유지가 되니까요. 이들은 손쉬운 자기 진영 내의 표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중도표를 얻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어차피 자신들이 자기 진영에서 제일 덩치가 크니 당연히 자신들이 그 표는 다 갖는다는 안이한 생각에 변화와 발전이 없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권 차지에만 몰두합니다. 결국 만년 야당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 김대중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통합의 길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기어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보 좌파 대통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워낙이 그 당시 김대중에 대적할 만한 좌파 진영 후보가 없었고 김영삼이라는 보수 아닌 보수 대통령의 보수 우파 후보 등의 칼꽂기와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박빙의 표싸움으로 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는 24%를 득표합니다. 한심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보수우파 집토끼들마저 홍준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15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39%를 득표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37%와 비교하면 자신이 할 만큼 다 한 것이지요. 유승민은 7%를 득표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개혁적 보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19%를 득표합니다. 충청권의 맹주라 불렸던 김종필의 8% 득표율에 비하면 아주 큰 발전이라 보여집니다. 이인재가 보수 우파를 분열시켰다라고 아직도 미움을 받는데 사실은 이인재가 보수 우파의 표를 확장시켰다고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이 두 대선을 비교해보면 15대 때에는 이회창과 이인재가 총 58%를 득표합니다. 오히려 김영삼 당선 때 42%보다 무려 16%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대 때에는 홍준표와 유승민 합하여서 겨우 30%를 득표합니다. 보수우파의 표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흔들기 위하여 이인재를 이용했지만 오히려 그런 분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을 하고 있어서 어정쩡했던 상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보여준 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쓰레기들이라 심판을 한 것입니다.
보수우파가 분열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할 짓을 한 놈들이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금 자한당 내에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실론을 내세우며 대충 탄핵을 묶고 가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 세력이 주축을 이루었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탄핵 찬성 세력은 이미 중도는 물론 일부 보수우파 국민들이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정쩡한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쪽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표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탄반과 탄찬은 깨끗하게 갈라서서 각자가 각자의 색깔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퇴출될 인사들은 퇴출이 되어야만 다음 선거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깨끗한 보수 우파로서 중도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에게 정권이 넘어오리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의 실정이 없었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그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거대 보수정당 대권 후보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어도 지금 현재 자한당 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 같아 보여도 결코 바보는 아니니까요. 탄핵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자한당이 현재 지고 있는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자한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한당이 보수우파의 최대 정당이라고 보수우파의 표를 다 모아달라고 해봐야 자한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탄핵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비록 자당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올바른 보수 우파임을 널리 알려서 중도 국민들이 표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파들이 그리 했나요?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질 인사들은 책임지고 정계 퇴출을 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탄핵으로 상심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보수우파가 썩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중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도 국민들이 보수우파 정당에 표를 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얻어먹는 한심한 정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서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올바른 보수우파 정당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정당들은 지난 30여 년간 분열과 통합을 지속하면서 사상과 이념이 같은 이들로 정당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우파 정당은 사상과 이념보다 겉보기에 멋있는 엘리트나 혹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이들, 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정당을 꾸리다 보니 같은 뜻을 지닌 동지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 그저 선출직 공무원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수우파 정당에서도 학력, 경력보다 애국심을 더 중요시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열하여야 보수우파가 산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